오늘 그냥 무슨 통일 관련? 그건 어떻게 한다고 듣기만 했어요. 통일해야 되나? 전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금천구에 사는 26살 이문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 사는 25살 전대범입니다. 저는 28살 청년 이익현입니다. 어릴 때 배우고 솔직히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릴 때만 우린 통일해야 된다, 뭐 우리의 소원 통일이다 이런 얘기만 엄청 하고 한 중학교 이후부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통일은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림 그리기? 통일에 대해 그림 그리기 말고는 지금 성인 돼서 처음 들어보는 거라 처음엔 너무 무관심하기도 하고 사실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은 없고요. 당연히 초등학교 때 통일은 해야 된다, 교육들을 많이 받아서 자랐고, 성인이 돼서는 막 통일 막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사실 받아본 적도 없고 자연스럽게 잊혀져 가는 느낌? 저는 사실 통일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저는 그냥 통일 강의라고 듣고만 왔었어가지고 한국인 강사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통일에 관한 거면은 지금 나라가 분단 국가가 돼 있거나 아니면 전쟁 날 위기 군에 나라분이 오시거나 할 줄 알았는데 일단 통일에 대한 주제인데 외국인 분이 들어왔을 때 되게 놀랬고요. 통일에 대한 문제를 과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일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저 누군지 모르시죠?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한충동놈 알파고라고 치시면 이름이 원래 알파고예요. 제가 먼저 출시됐어요. 안녕하세요. 2004년에 대전에 와서 공부했다가 다음에 기자활동하다가 2018년부터 한국인으로 활동해온 알파고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제발 유튜브에서 하여튼 이제 오늘의 주제는 아시다시피 왜 통일해야 되나? 왜 통일해야 되는지를 아세요 혹시? 왜? 전쟁이 안 나기 위해서? 오, 좋은 접근. 어려서부터 당연히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저는 북한의 자원? 경제적인 거. 우리는 분단된 상황인데 분단의 이유, 분단의 장르를 알아야지 일단 왜 통일해야 되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은 민족이고 우리랑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몇십 년을 재봐면 우리가 똑같은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이렇게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사는 국가들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나라는 오스트리아, 독일이에요. 같은 독일어를 써요.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근데 따로따로 꼭 두 개 국가잖아요. 오스트리아, 비엔나 수도로, 그리고 베를린 수도로, 독일. 이렇게 둘이 따로따로 사는 반면에 똑같은 독일도 예전에 분단됐었어요. 서독, 동독으로 통일했지. 왜 오스트리아까지는 통일 안 했는데 왜 동독, 서독까지만 통일했냐? 또 다른 예를 알려드릴게요. 세네갈하고 가보네 대해서 얘기하자. 똑같은 지역이었는데 거기는 프랑스가 식민지 한 거예요. 근데 영국이 야, 나 거기 항구 하나 필요하던데 식민지를 좀 잘하려면 거기 항구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그 세네갈 안에 있는 그 작은 그 부분을 영국이 먹었어요. 그러다가 거의 200년 지나간 거야. 세네갈 지역에서는 다들 이제 프로만 써요. 그리고 자기네 그 민족 언어도 프로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한 거고, 가보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고 걔네들이 영어만 잘 알고 원래 민족 언어도 영어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한 거고, 이제 두 개의 다른 민족이 돼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통일해봤자 의사소통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이었는데. 그래서 다시 분단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 제일 니시에 나오는 나라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예요. 걔네들이 다 같은 민족이에요. 예전에는 몽골 애들이 와서 러시아 민족의 나라를 분단시키고 오늘날에 러시아를 몽골 애들이 식민지했고 우크라이나를 옆에 있는 폴란드가 식민지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애들하고 러시아 애들은 분단되기 전에는 같은 민족이었지만 오랫동안 몽골 애들한테 식민지를 받아보니까 문화하고 민족 전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애들은 옆에 있는 폴란드한테 식민지를 받다 보니까 조금 더 전주교의 영향을 받아주고 조금 더 유럽화, 조금 더 좀 약간 젠틀한 스타일, 자연스럽게 분단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개의 나라를 돼버리고 통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분단됐어요? 우리 자연스럽게 분단한 거 아니에요. 한반도 안에서는 야, 공산주의로 갈까 아니면 자유시장 경제로 갈까라는 다툼이 있었어요. 이 나라를 우리는 한반도로 공산주의로 해야 돼, 아니야 이 나라를 자유시장 민주주의로 가야 돼 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강대국들의 패권 상황까지 끼어 들어오니까 우리는 비자연스럽게 분단됐어요. 비자연스럽게 분단되다 보니까 양측의 안보 문제가 상대 존재에 대해서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문제없이 살려면 남한이 없어져야 되고, 남한이 완전히 국방 문제가 없이 살려면 북한이 없어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 그냥 북한을 냅두고 우리끼리 살고 북한 사람들 걔네들끼리 살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맨날 애들이 학교에 다니고 우리나라는 큰 한반도였는데 이 남한에 있는 게레 애들하고 미국이 와서 우리나라를 분단시켰다. 매일매일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스럽게 이렇게 돌아다니고 오스트리아 사람들하고 터키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방문하듯이 북한하고 남한도 서로 이렇게 방문했는데 애들이 와봤더니 우리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 그러면 북한에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생겨요. 오직 국방을 통해서 가능하고 엄청난 에너지가 여기다가 쏟아지고 있어요. 북한도 열심히 자기나 나름대로 외교전을 벌이면서 야 한반도에서 우리를 주요 핵미자로 인정해줘 하고 남한도 열심히 외교를 하면서 야 한반도에서 우리는 핵심이야 니네들 좀 인정해줘라고 외교전을 벌이고 있어요. 사실은 딴 나라들이 외교를 왜 자기네 나라의 경제하고 정치력을 좀 더 키워주려고 하는데 남한하고 북한은 외교라든가 국방이라든가 모든 것이 전제를 부정하는 데다가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낭비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가 바뀌어 있고 우리의 과거가 거기다 바뀌어 있어요.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활동을 변하게 못해. 예를 들면 어떤 독일 사람이 자기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으면 독일이랑 관련된 나라들, 독일 안에서도 그렇고 독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도 너무 편하게 가서 고고학적인 발굴이라든가 그냥 서류적으로 그 나라에 있는 유적지들을 답사하면서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고구려는 중국 역사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대응을 하려면 우리는 열심히 고구려 역사를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고구려에 대해서 발굴 작업들도 하고 연구들도 해줘야 되는데 고구려가 활동했던 지역이 어디 있어요? 남한에 있어요? 아니요, 다 북한에 있어요. 우리는 거기 가서 연구를 못하고 있어요. 왜? 분단된 상황이에요. 한국의 역사적인 발전이 이 분단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속도만큼 발전되지 못해요. 뭐 정통 문화 장르들도 있고 반소리도 있고 아니면 좀 약간 소예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의 분야들이 있는데 이쪽 분야들도 발전시키려면 북한에 있는 현지 문화 아이템들도 가서 공부하고 연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 분단이 우리 문화 발전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이 있어요. 북한에 자기 갖고 있는 그 기술력을 통해서도 그 지하 자원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경에 있는 부분들 러시아하고 중국한테 맡겨줬는데도 보답이 없어요. 북한이랑 우리는 동일된 상황이었으면 지하 자원들이라든가 경제적인 부분들을 남한에 있는 이 기술력을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경제적인 문제는 오직 북한의 지하 자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우리는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운반 문제. 한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섬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섬이야. 육로를 갈 데가 없어. 버스 타고 아니면 기차를 타고. 왜? 북한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운반의 문제가 생겨요. 지금 한국의 모든 경제 화력이 바다를 통해서 하는데 물론 그것 덕분에 또 장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국의 이제 조선 산업이 너무 많이 발전됐지만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걸 못 쓰고 있어요. 왜? 분단됐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분단 안 됐다. 북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북한에 있는 땅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로 가고 쭉 동유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분단 문제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큰 애로사항이에요.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북한이 지금 이 국방 문제를 뭘로 해결하고 있어요? 핵으로. 핵은 단순히 국방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나라의 국방적인 문제를 이렇게 가하고 있지만 동시에도 경제적인 문제들도 가하고 있어요.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야 전쟁 터진 거 아니야? 사실 아무 일도 없는데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걱정할 때마다 무슨 일이 생겨요? 한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경제적 신뢰.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 엄청난 원자력을 건설하고 싶겠고 다음에는 중동에 가서 해륙 발전사들도 만들고 싶겠고 그러기 위해서도 큰 금융회사들한테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일반적인 나라에 있는 대기업이 가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그 회사가 받은 이자율하고 한국 기업이 가서 금융회사한테 엄청난 큰 금액의 돈을 대출을 받을 때 붙은 이자율이 전지 차이예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 이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요. 외국 자본이 한국의 신뢰가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투자하고 싶겠어요? 투자 안 하지. 가서 더 안전한 데다가 투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 북한이 뭘 저질렀는지 모르잖아요. 자, 북한 시선으로 봅시다. 북한 사람들이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인권 문제라든가 생활 수치라든가 이것들 다 극복해야 되는데 분단 문제 때문에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동일이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은 뭐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지식이 풍풍 많은 강연인지 모르겠지만 나름 여러분이 통일에 대해서 색다른 시선으로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었다면 나한테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한테도 감사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나의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저는 강의를 제가 혼자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떠들 줄 알았는데 귀엽고 아담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내 학생 나이에 3명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재밌게 했고 분위기 너무 좋아서 시간 어떻게 흘러간지는 몰랐습니다. 일단은 한국인이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너무 잘 알고 계셨고 그냥 진짜 놀랐다는 말밖에 그런 표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반성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도 한국인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 그런 관심들을 갖지 않고 산다는 게 사실은 좀 반성이 많이 됐고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듣고 보니까 처음에 다른 나라들 사례를 얘기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눠지고 자연스럽게 통일된 나라는 결국엔 다시 또 자연스럽게 나눠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강제로 된 거니까 정말 통일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되었을 때 이제 그 길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 모두 통일했을 때 더 얻는 이득도 많고 자세히 찾아보면 더 많은 이점들이 있어서 통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통일의 강의의 중요성? 그런 걸 좀 더 느낀 것 같고 외국인이 통일 강의를 하는 게 정말 색다르게 느껴져서 이런 기회를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누릴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영상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을 것 같아요.